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치루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빅블러 시대의 유통분류 글로벌 미래 비전이요. 지금 출판한 지 한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베스트 쪽에서 지금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자 2명인데 두 명이 같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철 사님 기분 좋죠? 예. 여러분들 성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요. 그 저자 4명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숙명여대 대학원장 서영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판마거의 창시자 이상혁 책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냥 많이 움직이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쉽게 이동이 많이 힘드시죠? 예, 요즘은 아무래도 많이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네. 주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타이틀을 보면은 그래요. 박사다, 대표다, 여러 있잖아요. 회장이다, 이게 직책이 있는데 이상엽 책사니까 책사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책을 사라는 뜻도 물론 되겠지만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직약을 쓰는 사람을 뜻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강소기업협회에서 사무국장도 하면서 대표님들을 도와서 꾀를 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요 테마를 이렇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택,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 책 내용 포함해서 우리 이상희 책사님한테 한번 좀 같이 토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주위와 이동할 때 하는 게 뭐예요? 마스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마스크도 컬러, 디자인, 기능이 다양해졌는데요. 그렇죠. 마스크의 진화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마스크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의 호흡기를 이제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흰색 정도밖에 없었고 최근에 이제 검정색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최근에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마스크의 기능은 원래 그런 호흡기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냥 아예 상용화처럼 매일 쓰고 다니고 마스크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패션 액세서리로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강력하게 바뀔 거라고 예상되는 게 얼굴을 덮지 않습니까? 얼굴이 누구나 다 제일 이렇게 미남, 미녀를 얘기할 때 얼굴을 많이 보는데 그 얼굴을 꾸미는 액세서리는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액세서리보다 강력한 노출과 집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성공하려면 기능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그 기능은 당연히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마스크의 기능으로 보면 크게 이제 4가지로 눈, 코, 입, 얼굴 이 4가지 포인트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죠, 진짜. 눈, 코, 입, 얼굴인데 우선 눈은 안경에 긴서림이 발생되지 않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코는 숨쉬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 숨쉬기가 힘들면 이게 마스크로서 기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말 감염도 막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은 화장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요즘 안 사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립스틱이나 이런 화장품들이 묻지 않는 기능이 있는 마스크. 그리고 이제 얼굴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범죄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거부감도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마스크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이제 기능도 그렇고 패션도 그냥 엄청 변하겠네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책에 많은 사례의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당분간에 이제 마스크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생활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스크는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해외 비행기도 못할 것 같이 이제 일상생활의 이제 기본이 됐고요. 또 하나 보면은 최근에 항상 보면 이제 비대면이 하다 보면은 매장에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키오스크가 좀 요즘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무인하다던가 키오스크 상황은 어떤가요? 무인 키오스크나 스터디 카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의 원년은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도 키오스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이 키오스크의 원년이 아닌가 싶은데 2, 3년 전에도 키오스크는 있었지만 항상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는 상태였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는 키오스크, 정말 100% 무인 매장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그런 가장 큰 매장 중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스터디 카페 그렇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그래서 이제 무인 키오스크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경제 주력 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 나이가 40세 이상부터 55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차도 끌고 집도 있고 애도 키우고 회사에서는 중간급 이상, 관리자급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소비를 일으키는데, 이런 분들의 인구 수가 반토막 나는 게 35년 뒤에 반토막이 네. 나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 매년 10년마다 최저임금이 2배씩, 그러니까 크게 항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와 함께 물건을 만들 사람들의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줄 사람들은 반토막 나고 있는 이 상황에 무인으로 가는 키오스크가 당연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7, 8년 후면은 인구가 이제 점점에서 줄기 시작하고, 네네. 여기 하다 보면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무인화라든가 자동화된,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로봇이 등장해갖고 지금 최근에도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중에 또 한 40대 이후 분들은요, 아직 모바일로 결제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킹이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키오스크 같이 신용카드를 뽑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향후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네. 향후 50년 정도는 키오스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네. 않을까. 아니,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모바일에 결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카드 결제를 주로 하고, 그렇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딱 하면은 뭐가 나와야지. 네, 영수증이 나와야지 마음이 그다음에 이제 편하죠. 그래요,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소액 정도만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거는 이제 안전하게. 그렇죠. 근데 그 연령층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이게 이제 디지털 문화하고 이게 너무 다르니까, 네. 앞으로 10년을 보면 그쪽 타겟이 너무 중요해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세상이 진짜 그쪽으로 진행하는 여러분들 한번 좀 책에도 써서 중요한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하고 지금 3년원을 우리가 지금 땡겨왔기 때문에 네네. 이 세상 보는 어떤 인사이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인 공간에 관한 내용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차세대에는 네네.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주목되는 게 뭐예요? 드론이라든가 드론 택배, 드론 택시 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드론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요? 그건 이제 지금은 아직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아직은 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드론 가지고는 그냥 예쁘게 밤하늘에 무늬를 만들어 준다든지 불꽃 축제 대신에 운영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네. 그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그 계산대가 한 20년 전에도 그 계산대가 무인 계산대로 간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지만, 네. 한동안 계속 그 캐셔들이 같이 공존했었던 게 유통업에서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무인 계산대가 많이 생겼는데, 네. 한 10년 이상은 계속 그 무인 계산대와 캐셔들이 같이 공존하거나 어떤 그런 소비 그런 그 직원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택배도 지금 갑자기 무인으로 간다?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되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무인 계산대로 넘어간 것처럼 무인 드론이나 무인 택시나들이 2025년도에는 정부에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네. 서울에서 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가 된 상태라,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작년 코로나 때 네. 33억 7천만 상자가, 취급 물량이죠. 그죠? 그 전에 네. 27억 상자인가 그랬었는데, 그쵸, 7, 8억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20% 늘었죠.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드론 택배나 드론 택시가 늘어날 것 같고, 그 가장 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 쿠팡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택배 같은 것들 물건을 샀는데, 쿠팡 매장 한 군데서 아기용품 8개를 샀는데 8명의 택배 기사가 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냥 쿠팡에서 주문했을 때 그 8개의 박스가 조그만 박스로 소분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박스에 크게 담겨서 한 네. 번에 왔으면 될 걸.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드론 택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냥 그 아파트 옥상에다 떨궈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물류 혁신이 일어나는데 드론이 굉장히 잘 활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론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항공법에서도 법률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이제 아직까지 네. 완화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적인 말씀인데, 택배 같은 경우는 아마 쿠팡이 되든 뭐 이베이가 되든 우리가 주문하면요. 네네. 주문하기 이제 발전 물류센터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배치 처리를 끊어서 출고를 내보내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자마자 한 개씩 내보내니까 이게 묶음 배송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묶어서 한 5개를 묶어서 그 주소지 갖다 주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냥 발주해서 주문량이 오면 그냥 빨리빨리 내보낸다 보니까 네네. 과대 포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이제 뭐 택배 기업도 그렇고 관련돼서 지금 포장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네. 아마 개선될 부분이. 그렇죠. 이게 이제 차세대는 이제 무인으로 드론 택시도 나오고 아까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을 땡겨왔기 때문에 네네. 이 세상은 아까 이상임 책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앞에서 1년, 2년은 아마 한 2023년, 4년 정도는 네네. 뭐 많이 정착되겠네요. 저는 이제 2025년이라고 까지요? 보고 있고요. 네. 2025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 뭐 벼룩시장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다가 이제 위에다 이렇게 딱 던져놓고 오면 이제 그런 파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었는데, 네, 있었죠. 그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3G 시대에서 4G 시대로 바뀌면서 모바일이 스마트폰화 되면서 네. 이제 아무도 그런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중고거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4G에서 5G가 상용화되는 2025년쯤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 생활이 순간순간은 모르지만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새로운 게 계속 지금 바뀌어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이제 드론도 그렇지만 자율주행 같은 게 요즘 웬만한 차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뭐 해외차, 뭐 벤츠라든가 뭐 그렇죠. BMW는 다 뭐 무인 자율 이게 됐잖아요. 자율주행이.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우리나라 차들도 심지어는 뭐 한 뭐 3천, 4천만 원짜리도 자율주행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 정도의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뭐 자율주행에서 제가 흥미 있었던 거는 그렇죠. 운전면허가 뭐 자율주행 되면은 뭐 면허 시험장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러게 말합니다. 이게 사양 산업이 그쵸.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사실- 아무래도 경영이 그렇죠. 요즘 차가 너무 좋아져서 네. 막 안마를 해주는 어느 정도 고급 차를 타게 되면 운전자들이 피곤하지 말라고 네. 이제 그 안마 기계가 아예 운전석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자동차가 이제 그 라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알람이라든지 알아서 자동으로 핸들이 꺾어주는 정도 수준은 지금도 아주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네.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고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이런 그렇죠. 자동차들은 실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네. 일본에서도 네. 야마토 운수에서 운전기사 없는 택배 차량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체국 중심으로 해서 네. 그 학교 내에서라든지 교내에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무인 택배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조만간에 이거가 얼마나 빠르게 활성화되고 로봇화 되느냐에 따라 2025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갈 거가 지금 네.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2025년이 되면 누구나 다 쉽게 그 네.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그 무인 택배, 뭐 드론 택배, 이런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됩니다. 예, 저도 뭐 택배하면 일본의 야마토를 20년 이상 봐왔고 실제 뭐 본사 긴자부터 해서 많이 가봐갖고 실제 좀 관여했을 것 같고요. 네. 야마토의 무인 브로네코 야마토 무인 로봇 이거 바크리 자율주행 차량이요. 그렇죠. 이제 밀집도 배송하면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일본은 집에 델리버리해서 갖다 주는데 사람이 없으면 또 배송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정적으로 이제 사전에 앱을 통해서 이제 보내면 이제 어디 무인 차량이 지나가면요. 거기다 이제 QR 바코드 해갖고 맞습니다. 로컬에서 이제 물건을 픽업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집도가 높은 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이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가상현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요즘 결혼식도 네. 뭐 버추얼 웨딩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가상으로 증강현실로 그렇죠. 결혼하고 화면으로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흔해졌고 미국이나 네,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익숙해지고 있고 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탄소년단들이 뭐 기네스북 그 기록을 올릴 정도로 뭐 수백억 매출 네. 원래 오프라인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이상 모이게끔 하고 뭐 110개국 막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묶어졌었던 것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 가상현실로나 그렇게 무대가 꾸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그만큼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 네.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이쪽은 진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벌써 그냥 그 약속된 15분. 네네. 참 말씀 잘하셔갖고 뭐 이제 마무리하자면 메타버스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키워드를 요즘 이제 여러분들 주목되는 항상 키워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상증강현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외도 못 가지만 국내에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좀 계속 지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비대면 시대의 다양한 어떤 사례 얘기하다 보니까 이하엽 책사님 뭐 말씀 잘하시는 거는 역시 변함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책을 갖다가 같이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 혼자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혼자 가는 건 내가 혼자 뛰면 빨리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같이 여러 명이 마음 많은 사람이 가면은 더 큰 힘이 돼서 오래 멀리 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상엽 책사님하고 지금 방송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까지 이어지니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책사님 어떻게 네. 이제 방송하시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어떠셨습니까? 네, 뭐 빅블러 시대 유통, 물류, 글로벌 미래 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네. 조철이 박사님 통통통 적극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 즐거운 세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